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들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너무 선하게 보입니다. 항상 최악을 염두에 놓고 힘든 세상 잘 살아가 봅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알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체감하고 있죠. 예.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 아니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좀 멘탈이 안 좋아진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입니다. 왜 경기가 안 좋으면 멘탈이 안 좋아지면 당연합니다. 사람이 돈도 없고 뭐 인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한데 이 불안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나아지는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디 가서 풀 데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예. 풀 데가. 근데 보통 오프라인에서 못 풀잖아, 맞죠? 이런 백수들이. 현생의 안전부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못 푸니까 다 온라인으로 오는 거야. 온라인으로 와가지고 이제 저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 개인 방송 하는 사람 푸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유튜브 댓글을 좀 자신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감정 쓰레기통을 쓰는 분들은 아마 현생이 많이 안 좋고 힘든 분들일 거야. 그만큼 많아지긴 했습니다. 아마 개인 방송 하신 분들 체감될 거예요. 최근에 와가지고 좀 괜히 이유 없이 태클을 건다거나 좀 답없는 채팅이나 댓글을 적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많이 체감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미리 대비하고 안 좋을 때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좀 그런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민들에다 다 사는 게 뭐냐, 평소에 안일하게 살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 경기가 좋을 때 이미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자세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 살면서 유비무환을 실천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항상 뭔가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 뭔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경기 불황 맞이하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멘탈이 꺾이고, 좀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있잖아요. 위기라는 것은 그 전에 생각을 해야 돼. 그 전에. 예. 그 전에 뭔가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아, 이게. 예. 가진 돈도 부족하고 씀씀이도 안 좋고 심지어 빚까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을 거야, 앞으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대비야, 대비.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을 대처하기 위한 이제 나름의 그런 대비가 필요한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고 이 곤두박질 치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올해 안 좋은 건 안 좋은 게 아니야.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게. 점점 더. 생각해봐.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올까요? 나오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안 좋은 일자리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안 좋은 일자리도 귀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할 게 없으면 노가다 뛰거나 택배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요즘 노가다도 자리가 없고 택배 상하차도 자리가 많지가 않아, 이게. 아르바이트도 많지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좀 만만하게 살게 돼 일자리 있잖아요. 특별한 스펙이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귀해졌습니다. 보통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이제 형편이 안 좋다거나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단수 일자리마저 못하다 보니까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또 문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꼭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멘탈이 많이 깨져나가겠죠. 이게 불만도 많이 커질 테고. 그럼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일단 직장 다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마음먹으시기 바랄게요. 왜냐면 누군가는 하지 못하는 거니까. 물론 나보다 돈을 잘 벌고 뭐 잘 먹고 사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래도 일하면서 이 돈을 벌고 있는 게 어디냐. 누구는 벌고 싶으라고 못 보는데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무조건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아래를 보셔야 돼. 아래. 한국 사람 항상 위만 봐. 400 벌면 500 버는 사람과 비교하고 500 벌면 600 버는 사람과 비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400 보지만 내 밑에 300 버는 사람도 있고 200 버는 사람도 있고 100 버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예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나보다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있겠지. 근데 나보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뭐 나보다 좁은 이제 투룸이나 원룸 아니면 고시원, 반지하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위를 볼 게 아니라 아래로 봐야 돼. 아래. 그 사람이 좀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버는 돈을 이제는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안 됩니다. 이따 가계부 적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계부. 나 요즘 사람들이 왜 가계부를 안 적는지 모르겠어. 가계부는요, 스마트로 어플로 할 게 아니라 수기로 적으시기 바랄게요. 뭐 가계부도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이소 가가지고 1000짜리 가계부 사면 돼.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적어야 이제 내가 얼마나 썼는지 인지할 수 있어요. 가계 한 달 적잖아요. 그럼 딱 살펴보면 내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돈 많이 씁니다. 이게. 얘가 자금의 추출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은 좀 적게 쓰겠지. 지금은 내가 알게 모르게 쓰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물건 교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쓸 때까지 써요. 뭐 새 제품 나왔다고 굳이 바꾸지 마시고 뭐 크게 문제 없으면 써요. 크게 문제 없으면.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한 4, 5년 쓸 수 있을 겁니다. 큰 고장 없이. 그래서 낭비되는 돈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서 좀 위기를 좀 타파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살림이 팍팍한 사람들일수록 막 나가고 이유 없이 시비 잘 걸고 남이 안 되게 대놓고 바라고 그래요. 에휴. 앞으로 점점 그 숫자가 더 많아질 텐데 라고 적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살림이 팍팍한 사람들일수록 막 나간다.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사람이 많아져요. 네, 마음에 여유가 없다. 여러분 그 속담 아시죠? 곳간에서 임신 난다. 네. 이제 이 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 지금 곳간이 뭐야? 통장잔고. 예. 지금 통장잔고 비어있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인심 바닥이야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날카롭고 신경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말 한마디 태클 걸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라는 것도 보통 그런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난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람 마음이 온화하고 좀 둥글고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보통 서민들은 금전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다수는 마음이 굉장히 좀
여유도 없고 예민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비를 안 해놓고 살다 보니까. 대비를. 그러면 이제 그런 생계형 범죄나 안 좋은 범죄가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실제로 생계형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계형 범죄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보통 마트에서 라면 훔치거나, 술 훔치거나, 뭐 과자 훔치거나 이런 거. 돌마시다는 것들. 약간 장발장 절도 같은 거 많이 생기죠, 이게. 아니면 남이 있잖아. 어디 두고 간 물건 있잖아. 뭐 스마트폰에 지갑 같은 거 훔친다거나. 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카페 어디 가더라도 스마트폰 꼭 들고 나가세요. 네, 누가 가져갈지 몰라.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 술로 풀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 보통 한국 사람들 안 좋은 게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면 술로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안 좋아. 예, 보통 나이 먹고 현생이 답이 없고 우울한 분들이 술을 많이 찾아요. 술을. 근데 술이 있잖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먹는 거야. 뭐 일 끝나고 나서 하루에 막 두세 병씩 먹는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다 보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몸도 안 좋아져. 몸도.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생이 힘든 거 술로 푸는 사람이야.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많이 먹고 감정이 격해지잖아. 그럼 싸웁니다. 이게. 싸우거나 뭐 사람이 엇나가 이게. 예. 제가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돈이라도 많이 못 보면 건강이나 지키라고. 건강이라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사는 게 힘들어도 술로 푸지 마십시오. 술로.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 먹방 같은 거. 예. 그 유튜브 쇼츠 라이브 보니까 낮에도 술 먹고 점심 때도 술 먹고 그 저녁 때술 먹는 거 많은데 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제 멀티보다 술을 자주 먹던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얼굴색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좀 덜 아프고 몸고생 안 하려면 술은 그냥 적당히 드시고 절대 과음하지 마시고 특히나 인생이 힘들 때 술을 찾지 마세요. 그럼 많이 먹습니다. 엄청 많이 먹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재정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멘탈 건강이 다 지켜야 됩니다. 네. 앞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멘탈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빌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잡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난 그래도 사회에서 뭔가 앞가림하고 돈을 벌면서 내가 버는 돈 함부로 안 쓰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고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